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같은 경우는 12시간 강의를 끝나고 잠깐 좀 짬을 내서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의 있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거는 뭐냐면 플랜입니다. 플랜. 즉 계획인 거죠. 계획. 저는 뭐 개인적으로 MBTI 계획성 100점입니다. 성격 자체가. 자, 이 계획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왜 얘기를 하냐면 계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잡아요.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자그마한 거를 하나씩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목표를 정해두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보통 탑다운, 바텀업이라고 얘기하죠. 탑다운 어프로치를 할 거냐 바텀업 어프로치를 할 거냐.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진짜 12시간 강의하고 찍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자, 저의 계획은 뭐였냐면, 저는 뭐 욕심도 뭐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꿈도 그렇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첫 번째, 학력. 학력에서 제일 좋은 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 학력? 박사. 그래, 학력? 석사. 학력? 학사. 그죠? 대학교, 대학원. 뭐 이런 거죠. 어차피 학력의 끝은 이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격증. 좋은 거부터 써보는 거예요. 1번, 기술사. 단지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나의 현실과 너무 높은 꿈 있죠?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잡아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다가 지쳐서 그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5년 정도에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거, 그리고 5년 후에 또 5년을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거. 그래서 앞에 단기 목표, 예를 들어 2년짜리 목표, 그 다음에 5년짜리 목표, 그 다음에 10년짜리 목표, 이렇게 잡아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술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자격증을 쓰려고 했지만 저희 계획에서는 여러 개의 자격증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쓸 수가 없었냐? 이 당시에는 국내 자격증보다는 외국계 자격증이 되게 이슈가 됐던 상태였어요. 근데 외국계는 제가 MCSE를 한번 따보니까 이게 허무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은 뭐 앞으로 뭘 따건 기술사를 따고 밑에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돈.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잡는데 뭐 너무 그 돈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원하는 거. 저는 이제 첫 번째 적었어요. 수도권의 30평 아파트.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저는 지금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거의 한 7년 이상을 뭐 월세를 살던 사람이에요. 7년 이상 월세를 살았고, 뭐 아무도 나한테 보태준 거 없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30평 아파트. 이게 제 목표였고요. 두 번째, 소나타. 자동차는 소나타 정도는 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뭐 할부 끊어서 사고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나타를 운영하고 이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300만원. 이거 300이 아니죠. 500이에요, 500. 300과 500은 다르죠. 왜냐면,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아팠을 때 좀 급하게 그냥 병원비 좀 쓸 수 있는 돈? 이게 제 꿈이었어요. 이것만 하자. 근데, 우리가 학력 중에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를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업무 전문가한테 약간 위축되는 게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MBA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죠? DBA보다는 훨 낫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경력. 경력은 시간이 가면 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가는 거고, 경력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또 능력과는 완전히 별개의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경력이라는 건 능력을 전제로 한 경력이에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일에 자신이 있으면 약간 과장할 수 있어요.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능력이 없으면 큰 소리를 못 치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해도 큰 소리 치는 건 내가 그 일에 엄청나게 자신감이 가득해야 돼요. 설사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나만큼은 이 능력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경력을 쌓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금융권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대중적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사니까. 그래야지 나를 많이 부르니까. 그래야지 여기 가서도 일하고 그래야지 저기 가서도 일하니까. 그리고 반드시 필요해야 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건 솔직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좀 더 대중적이고 반드시 필요하면서 어느 정도 돈도 벌 수 있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금융권 경력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얘 신한은행에서 일해봤어. 얘 금융권 차세대 프로젝트 해본 애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 금융 업무 조금 아는 애야. 이런 식의 포장이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도 금융권, 보안을 담당해도 금융권 정보보안 담당자야. 금융 업무를 알아. 그래서 금융 업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 이 네 개를 딱 잡아두고 어떻게 했냐면 이 네 개를 달성하려면 뭐로 해야지? 수도권의 30평 아파트는 전 재산이 그때 해봤자 1,000만 원도 안 됐었는데, 그죠? 1,000만 원도 없었는데 전 재산 다 해도요. 그걸 어떻게 사지? 한 3억 정도의 돈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재테크 이런 거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소심해서. 소나타 2,200 정도의 돈이 들고 보험료 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현금 500 이건 또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그냥 공부를 친다 하더라도 이런 걸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은 거예요. 이 조건에 맞는 일을 찾았어요. 그 결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굿모닝 증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혹시 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융권을 찾은 거고요. 근데 금융권을 입사할 자신이 없어요. 금융권 입사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금융권의 경력도 필요하고 금융권의 경력도 필요하고 여차하면 금융권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자. 그래서 찾은 게 저는 뭐였냐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동양시스템즈였어요. 동양증권과 동양화재의 금융권을 관리하고요. 동양화재는 아니죠. 동양화재는 다른 회사예요. 동양생명의 금융권 업무를 관리하고 그리고 동양시스템즈가 그렇게 인지도가 아주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아주 좋은 회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동양시스템즈를 타겟으로 입사지원서를 냈고 입사지원서를 낼 때 뭐 하고 싶냐 해서 딱 하나 했어요. 저는 오직 금융 업무가 아니면 이 회사에 근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오직 금융 업무였어요. 야간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임원이 물어봤어요. 부장이 물어봤구나. 어느 부장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일 바쁜데 대학원 다니면서 일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학원 여차하면 그만둘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대답했어요. 저는 대학원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동양시스템즈에 입사를 하면 10년, 20년을 보고 입사를 하는 건데 이 대학원 다니는 1, 2년 동안의 지식을 통해서 동양시스템즈에서 10년, 20년을 일을 잘하려고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내가 잠깐 바쁘다고 해서 그걸 접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은 솔직히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근데 옆에 다른 부장들 몇몇은 나쁘게 봤고 몇몇은 좋게 봤는데 임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임원 한 분이 너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주의 면접을 통과해서 입사를 한 거고요. 입사되자마자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돈이 좋냐 일의 보람이 좋냐. 진짜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같이 입사한 애가 한 20명인가 30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얘기했어요. 나는 돈도 중요하고 일의 보람도 중요하다. 근데 나를 인정해주는, 나를 가치 있게 평가해주는 건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에서는 돈이다. 그래서 나는 나한테 돈을 많이 준다라는 건 나를 인정해주는 거와 솔직히 직결되고 그래서 나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동양증권으로 완전한 소속 변경이 일어났어요. 연봉 2배로 늘었고요. 입사하자 인센티브, 입사한 지 2달 만에 보너스로 1,000만 원 받았어요. 자,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입사하자마자 인센티브로 1,000만 원 받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 딱 한 번의 기회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중에 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같은 동기에서 2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은 저고 한 명은 뭐 다른 사람이 있었고요. 그 2사람만 증권으로 소속 변경이 된 거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됐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동양증권으로 투자 와서 유지보수를 했는데 저는 갑이고 이 사람은 을이 돼버린 거죠. 같은 동기인데.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자, 그럼 나는 학사야. 그럼 석사 하려면 당연히 야간대학원 다녀야 되고, 그리고 박사 하려면 석사 끝나면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사가 되려면 바로 가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기술사 기출문제를 보고 아 XML이 나왔어? 그럼 XML 뭐지? 온라인 강의 5만원짜리 들은 거예요. 아직 응시 자격이 안 될 때. UML도 나왔어? 그럼 UML도 이렇게 들어본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딱 될 때 들어가서 32살에 이제 최종 기술사 면접까지 다 한 번에 통과를 했죠. 자, 목표를 잡지 않으면 목표를 밑에 기사 따야지, CPPC 따야지, 못 따야지 이러면 나는 이렇게 놀아요. 그런 것도 물론 계획입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부터 써두고 밑으로 내려가세요. 밑으로.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의 명을 딱 써두고요. 이 회사를 조사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스펙에 맞춰서 나를 딱딱 맞춰 나가야 돼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모래알이거든요. 엄청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채울 거예요? 머리 하나 치고 다 엮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잡을 때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저걸 다 했습니다. 예, 저걸 다 했고 MBA는 안 했죠. 그 대신 경영학 학사를 더 했어요. MBA는 좀 비싸더라고요. 예, 돈이 아까워서. 자,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01년 뭐 옛날 얘기죠. 뭐 2002년 이렇게 해서 그냥 나이로 치죠. 나이로 마지노선 32살 32살에 기술사 그리고 이 이후에 박사 해야지. 그럼 박사 대충 4년 잡아요. 그래서 36에 박사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 차트에다가 돈도 이제 써야죠. 이때까지는 저금을 1,000만 원 해야지 뭐 얼마를 해야지 다 써요. 돈도. 그 다음에 이때까지는 금융권의 경력을 가져야지. 그럼 금융권의 경력을 가지니까 금융권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한번 글 한번 써볼까? 연재 한번 해볼까? 그죠? 혹은 뭐 한번 해볼까? 이렇게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사를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올해는 UML을 한번 공부해보자. XML을 아무 부담 없이 그냥 공부해보자. 기술사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그래서 딱 31살이 되면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해서 일단 끝났습니다. 시작해서. 그리고 박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박사가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그럴 때는 그래? 그러면 여기 이게 만약에 이제 MBA라고 치면 여기에 MBA가 있어요. 그러면 석사를 동시에 2개 해볼까? 하나는 박사과정 진학하고 하나는 MBA 과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과학기술대 박사과정이면서 또 저녁에는 또 다른 학교 다니고. 이거 안 되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MBA를 한 게 아니라 저는 경영학 학사를 다니면서 박사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되게 짧게 갖고 가는 거죠. 이 기간을. 물론 제가 인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쯤에 한 요 정도 와서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계획을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쯤에 1,000만 원을 벌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벌려면 1년에 월급을 얼마를 저금해야 되고, 그죠? 이런 게 나오죠? 그 저금을 해도 얘는 달성이 안 돼요. 결론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벌지?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찾게 돼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고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삼성 멀티캠퍼스에 문 열고 들어가서 저 한번 시켜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그냥 느닷없이 들이대는 거예요.
그리고 잡지에 메일 주소 하나 보고 잡지사에다가 즉 옛날에는 신형 미디어 프로그램 세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오라클 프로그래밍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쓸 건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미리 다 써서 보내요. 원고를.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끝내두고 네, 그리고 보내요. 그래서 조금씩 시작하게 한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을 버는 걸 다음 달엔 15만 원을 벌게 되고 그럼 일 조금 더 하면 30만 원 벌 수 있나? 그럼 30만 원을 벌게 되고 이렇게 쌓아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달성한 거예요. 얘를 거의 지금 34세 달성한 것 같아요. 얘를. 이걸 달성하니까 소나타는 좀 쉬워지던데요. 이 돈이 소나타로 방향이 전환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소나타 안 사고 산타페 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목표를 잡고요. 날짜를 다 적어두고 이렇게 크로스로 다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해야 될 거. 그게 자기개발이에요. 자기개발 계획을 잡으세요. 네, 그렇게 잡는 게 가장 좋고 단지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강남에 사는데 차를 타고 딱 가다가 타워팰리스를 봤어. 그랬더니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저걸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방 어디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데 차 타고 가다가 타워팰리스 봤어. 내가 저거 가질 거야. 너무 높잖아요. 지금 나랑.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이끌어 봐야 돼요. 왜냐면 목표가 너무 높으면 누구나 포기해요. 누구나 포기하고 작은 거에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목표는 기술사지만 나는 그래도 이제 UML이 뭔지 알았어. 내 목표가 기술사지만 나는 이제 XML이 뭔지 알았고 나는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알았어. 이걸 차곡차곡 다음 스텝으로 가는 거고 그 스텝이 쌓이면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정말로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은 당연히 따라 올라오게 되는 거고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오늘 내 담당은 요거니까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담당의 일을 우리 회사에서 다 배웠다 그러면 남의 일을 배우는 거고요. 다른 부서의 일을 배워서 우리 회사 전체 일을 내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내가 개발자인데 내가 보안 담당자인데 갑자기 다음 날부터 내가 DB 관리자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내 책상에 있는 책들을요. 개발자 혹은 보안 책을 다 없애버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책으로 다 꽂으세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봅니다. 누군가. 너 오라클 할 줄 알아? 왜? 능력이 있어도 자신의 능력을 알릴 줄 아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대우를 못 받아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스스로를 나를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아주 간단한 노력이 저도 그랬습니다. 책상에다가 오라클 책을 막 꽂기 시작했어요. 증권회사에서 시스템이 DBA에서 장애가 났는데 DBA가 지각한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조치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사실. 커맨드 하나만 치면 됐던 거예요. 다 미리 알아보고 장애 났으니까 내일 아니니까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장애 났어. 뭔지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확인해보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일이 DBA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걸 가질 때는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책에다가 제가 오라클을 책을 꽂아둔 건 증권회사에서 저희 상무님이 지나가다가 너 오라클 할 줄 아니? 너 DB 할 줄 알아? DB 잘해? 그걸 한번 본 거예요. 상무님이 얘기를 하니까 팀장님이 신경을 쓰고 팀장님이 신경을 쓰니까 파트장이 신경 쓰고 너 DB 좀 할 줄 알아? 그러다가 이쪽에서 뭐 하다가 너 DB 쪽 이거 문제 뭔지 알아? 그러면 딱 봤는데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연구해서 해결해서 혹시 이거 아닐까요? 그 다음부터 실력이 쌓이고 인정을 받고 그 일을 갖는 거예요. 보안 일도 그렇게 뺏어내는 거예요. 내가 보안을 하고 싶어요? 내 책상에 보안책으로 다 꽂아요. 그걸 다 공부를 하고 당연히 공부도 해야죠.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알리고 시키지 않아도 지식관리 시스템에다가 보안 쪽 자료 잘 정리해서 우리 회사에 맞게 올리고 보고하고 회사에서는 시키지 않는 일을 할 때 인정을 받는 거지 시키는 일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일로 뭔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저의 사례인데 이 사례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기개발 계획, 그 다음에 어떤 목표,
그 목표가 돈이든 회사든 냉정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돈을 갖고 싶으면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자기 자신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를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돈이 대우예요. 솔직히. 그죠?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나한테 그렇게 아쉬우면 많은 돈을 나한테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니까 나를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스스로한테 솔직해져서 그걸 가지고, 뭐 자꾸 돈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걸 가지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미래를 잡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글로 다 쓰세요. 그리고 자기 계속 보면서, 이걸 보면서, 아, 나 언제까지 UML 공부해야 되는데, 나 언제까지 뭐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리뷰해야 돼요. 그럼 자꾸 말로 하고 리뷰하면 내 몸이 움직여요. 아, 그래, 해야지. 그래, 해야 돼. 오늘 좀 졸리지만 밤새야 돼. 아, 그리고 내가 오늘 시스템에서 뭐 한 거 좀 정리해서 문서화 해놔야 돼. 잡지에다가 글러서 15만원 벌어야 돼. 예, 이런 게 자꾸 들어와야 돼요. 이런 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 늦은 시간에 이 강의를 찍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